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나. 그 말 한마디에 68세 박영자 어르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매일 3번 양치하고 식사 후엔 꼭 가글까지 하는데 손주의 입에서는 순수한 말투로 그렇게 잔인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가 다가와도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고 대화할 때마다 괜히 입을 가리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치과의사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말 못하고 속으로만 힘들어하는 문제, 바로 노년의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로 넘기기엔 그 안에 숨은 원인이 너무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입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음식물 썩은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딘가가 불균형해졌다는 신호예요. 젊을 때는 하루 양치 한두 번만 해도 멀쩡했던 입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 그 핵심에는 침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입냄새의 의학적 원인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침의 감소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입속의 면역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단백질 라이소자임, 락토페린이 들어있고 이것이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침샘의 분비량이 평균 3040% 이상 줄어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화, 약물 복용, 수분 섭취 감소, 그리고 단백질 대사 저하 때문이죠.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혐기성 세균, 즉 산소가 없는 곳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혀 뒤쪽과 잇몸 사이 깊은 곳에서 번식하면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 같은 냄새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우리가 맡는 썩은 달걀 냄새, 지린내, 즉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둘째로 혀의 백태입니다. 노년층의 혀를 보면 하얗게 덮인 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백태라고 부르죠. 이 백태는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다. 죽은 세포, 박테리아, 단백질 잔여물이 뒤엉켜 만들어진 세균의 집합체입니다. 혀 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작은 돌기 하나하나가 세균이 숨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치만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이를 더 세게 닦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냄새의 절반 이상은 혀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잇몸 질환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는 원인이 잇몸의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부패성 가스를 내뿜죠. 게다가 당뇨,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입안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세균 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 위장과의 연결로 인한 구취예요. 입냄새의 약 30%는 구강 외 원인, 즉 위장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위산이 역류하거나 소화가 더뎌지면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 입안까지 역류성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위산 분비가 적어 세균이 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가스가 입을 통해 배출되죠. 그 결과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냄새는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틀니와 보철물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틀니 아래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이 세균의 번식지이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세정제를 거르거나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금세 냄새가 스며듭니다. 치과의사가 본 노년 구취의 특징은 진료실에서 노년의 입냄새는 대부분 복합적 원인을 가집니다. 입안이 마르고 혀에 백태가 쌓이고 잇몸이 약해지고 위장까지 연결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치 잘하라는 조언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입안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돌봐야 합니다. 입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입속에서는 매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남은 단백질 찌꺼기, 죽은 세포, 침 속의 아미노산, 이 모든 것이 세균의 식사거리가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혐기성 세균. 이 녀석들은 산소가 싫어서 혀의 깊숙한 틈, 잇몸 속, 틀니 아래 같은 숨은 공간에 살아요.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바로 휘발성 황화합물입니다. 썩은 달걀 냄새,
그 과학적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맡는 그 불쾌한 냄새의 정체는 황화수소 썩은 달걀 냄새, 메틸메르캅탄 썩은 양파 냄새, 디메틸설파이드 퀴퀴한 칠인내. 이 세 가지가 섞이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년의 입냄새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화합물들이 단순히 냄새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점막 세포를 손상시키고 잇몸 염증을 더 악화시켜 입안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즉, 냄새가 심하다는 건 이미 입속 세균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좋은 세균이에요. 이들은 나쁜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치매 감소와 면역력 저하. 침이 줄어들면 입속의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그 순간 현기성 세균이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하죠. 마치 숲에서 천적이 사라지면 잡초가 순식간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혀의 표면과 잇몸 깊은 곳에서 냄새 분자가 꾸준히 생성되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냄새는 돌아옵니다. 여기에 약물 복용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당뇨약. 이 네 가지 약물군은 거의 모두 구강건조를 유발합니다. 또 당뇨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혈액 속 노폐물이 많아져 그 자체로 단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심해졌다는 건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경고음일 때가 많아요. 입냄새는 결국 단백질이 썩는 속도와 침이 씻어내는 속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침이 이기면 냄새는 사라지고 세균이 이기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균 쪽이 조금씩 유리해지는 거죠. 침은 입속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침은 하루 약 1에서 1.5리터가 분비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침의 질도 바뀐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맑고 묽었던 침이 나이가 들수록 끈적해지고 점성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고 입안이 마른 느낌이 심해지면서 혀와 점막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결국 세균의 청소기가 멈춰버린 셈입니다. 혀는 단순한 미각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냄새의 60% 이상이 혀에서 발생합니다. 혀의 표면은 미세한 돌기로 덮여 있는데 그 틈새 하나하나가 세균의 집이 됩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혀 백태는 침의 부족과 세균의 과증식이 동시에 일어나며 생깁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냄새균이 계속 번식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냄새가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혀의 미각 돌기를 손상시켜 맛을 느끼는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루 한 번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잇몸은 냄새 없는 부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잇몸 질환은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 속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근이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매끄럽지 않아서 세균이 쉽게 붙어요. 또한 당뇨 환자는 혈류가 약해 잇몸의 면역 반응이 둔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훨씬 쉽습니다. 입냄새의 또 다른 축은 위장입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음식이 오래 머물고 그 안에서 단백질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위 속에서 발생한 냄새는 식도 역류를 통해 올라와 입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건 치약이나 가글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이 정리돼야 입이 깨끗해진다.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자주 합니다. 결국 입냄새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침, 혀, 잇몸, 위장,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입은 깨끗하고 냄새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그 틈을 세균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입냄새를 잡으려면 입을 닦는 법보다 몸을 돌보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냄새는 입안의 세균과 몸의 건강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다르게 관리하면 10년 늙어 보이던 인상이 10분 만에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선생님, 요즘 손주가 다시 안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이번에는 하루 루틴으로 입냄새 잡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년의 입냄새는 한번 없애는 것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입냄새 24시간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침이 다시 흐르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침 입냄새는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합니다. 밤새 입을 다문 채로 자면 산소가 줄고 침 분비도 거의 멈추기 때문이죠. 아침 루틴 알려드릴게요. 기상 직후 물 한 컵. 그냥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찬물은 입안 혈관을 수축시켜 침샘을 더 굳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침샘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세정을 시작하게 해요. 양치 전 가볍게 헹구기. 자기 전 남은 세균이 잠자는 동안 증식해 있으니까 양치질 전에 먼저 헹궈 세균 덩어리를 씻어내는 게 좋아요. 혀 세정 단 10초만.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중앙부터 뒤쪽으로 한 번만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백태를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얇게 걷어내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침샘 자극 스트레칭. 턱 밑을 살짝 눌러 원을 그리며 10초간 문질러 주세요. 이건 치과 의사들이 실제로 입마름 환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설탕 껌 1개. 껌에 씹는 자극은 침샘을 깨워 아침의 첫 자연 세정 작용을 유도합니다. 식사 후 입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음식 찌꺼기 속 단백질이 세균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부패의 시작점이에요. 식후 루틴은 양치 타이밍 식후 30분. 식사 직후엔 산도가 높아져 곧바로 닦으면 치아 표면이 손상됩니다. 물로 헹군 뒤 30분 기다렸다가 닦는 게 이상적입니다. 칫솔보다 중요한 건 치간 청결. 실제 진료에서 보면 노년층의 80% 이상이 치간 사이에서 냄새가 납니다. 치실 치간 칫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틀니 세정제는 하루 1회. 틀니에 낀 음식물은 냄새의 근원입니다. 가글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미온수 세정제에 5분에서 10분 담그기. 이게 표준 관리법입니다. 양치 후엔 가글 대신 물. 가글액은 일시적으로 상쾌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침샘을 더 마르게 합니다. 가글 대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잠들기 전 8시간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 밤사이 입속은 세균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5분 관리가 전체의 70%를 좌우합니다. 취침 루틴입니다. 치간 청소 혀 세정 양치 순서. 순서를 바꾸면 세균이 남아요. 이건 치과 위생사들이 실제로 환자 교육할 때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가글은 수분 유지형으로 무알코올, 무자극, 히알루론산 또는 자일리톨 함유 제품을 추천드려요.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면 세균 증식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코로 숨쉬기 훈련. 입을 벌리고 자면 냄새균이 번식합니다. 잠들기 전 입술을 살짝 붙이고 코로 천천히 5번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습기 또는 수분 패드 사용. 건조한 공기가 입안을 말려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자기 전 침샘 마사지 마무리. 귀 밑과 턱 밑을 5초씩 문지르며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하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야 침도 잘 돕니다. 이번엔 실제 환자 사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을 만나면서 입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는 걸 절감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실제 케이스를 공유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는요. 손주가 안 안겨요. 68세 여성, 틀니 사용자. 이분은 틀니 냄새 때문에 손주가 얼굴을 찡그린다고 오셨습니다. 스스로는 하루 3번 양치했지만 틀니 세정은 물에 헹구는 정도였죠.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틀니를 매일 밤 미온수에 세정제 5분, 혀 클리너로 백태를 부드럽게 제거, 잠들기 전 무알코올 가글. 딱 2주 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다시 뽀뽀해요. 냄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분은 이후로 매주 틀니 관리 루틴을 스스로 기록하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 입냄새 때문에 대화가 힘들어요. 72세 남성, 당뇨 환자. 당뇨로 인해 침 분비가 극도로 줄어 혀가 말라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검사 결과 입속의 황화수소 수치가 정상인의 5배, 당뇨약과 구강건조증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가글 대신 침을 되살리는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 자일리톨 껌 3회, 수면 중 구강 가습기 사용. 3개월 뒤 황화수소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입냄새를 잡는 건 냄새보다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환자. 냄새는 아닌데 시큼한 맛이 올라와요. 64세 여성. 이분은 사실 입이 아니라 위장 문제였습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트림 냄새가 입으로 새어나오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치과 진료보다 소화기 내과 협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저녁 3시간 전 식사 마무리, 위산 억제제 복용. 이 세 가지로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입냄새는 입안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냄새의 원인은 몸 전체에 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본 결론입니다. 입냄새는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누구나 개선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냄새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향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건강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수치로도 증명돼요. 입냄새 개선 프로그램을 3개월 꾸준히 한 노년층의 72%가 소화 상태, 수면질, 기분 점수가 함께 좋아졌습니다. 즉, 입냄새는 몸의 거울이에요. 오늘부터 입을 닦지 말고 몸을 닦으세요. 냄새의 근본은 몸속의 균형입니다. 음식, 수면, 마음, 습관. 이 모든 게 입에서 향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 건강한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자침을 되살리고 냄새를 없애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입냄새는 결코 치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냄새의 뿌리를 바꾸려면 몸속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는 입이 아니라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의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5가지 음식과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침을 살리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물보다 좋은 건 채소. 노년층은 단순한 물 섭취보다 채소를 우려낸 따뜻한 물이 침 분비를 더 자극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침샘의 혈류를 높이고 나트륨이 낮은 채소는 탈수를 막습니다. 사과와 샐러리 천연 칫솔. 사과와 샐러리는 씹는 자극이 강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치아 표면을 닦아줍니다. 특히 사과의 말릭산은 구취 유발 세균을 억제하는 천연산입니다. 요거트 혐기성 세균 억제제. 하루 한 컵의 무가당 요거트는 입안의 황화수소 농도를 40% 이상 줄여줍니다. 유산균이 입속 균형을 되살려주기 때문이에요. 녹차 입속 항산화막. 녹차의 카테킨은 세균 번식을 막는 대표 물질입니다. 단, 무설탕이어야 하고 식후 30분 뒤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일리톨 침샘 자극제. 자일리톨 껌은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씹는 자극과 당 대체 효과로 침 분비를 2배 이상 높입니다. 단, 1일 3회 이하로 제한해야 위장이 부담받지 않습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생활 습관. 조용한 입보다 움직이는 입. 말을 하지 않으면 침이 마릅니다.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입을 살짝 열고 천천히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깨어납니다. 숨은 코로, 입은 닫고, 입을 벌리고 자거나 숨 쉬면 하루 8시간 동안 사막이 됩니다. 수면 중 입 벌림 방지 테이프나 코 호흡 훈련을 권장합니다. 틀니는 입속에 두지 말고 쉬게 하세요. 틀니를 낀 채로 주무시면 온도와 습도로 인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잠자기 전엔 반드시 빼서 세정제에 담그세요. 마음을 안정시키면 입도 편안해진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침이 줄고 구강건조가 심해집니다. 명상, 호흡, 짧은 낮잠이 입냄새를 완화시킵니다. 음식과 습관의 시너지 포인트. 입냄새를 관리하는 핵심은 자극과 회복의 균형입니다. 너무 세게 닦거나 너무 자주 헹구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입은 싸워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달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입냄새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입냄새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치과에서는 구취 측정기라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는 입속 공기 중에 휘발성 황화합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정상 수치는 약 100ppb 이하입니다. 200ppb를 넘으면 사회적 구취, 400ppb 이상이면 병적 구취 단계로 분류합니다. 측정 후엔 구강건조, 치주질환, 혈액태, 약물 영향 등을 함께 분석하죠. 구취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입냄새가 심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 혀와 잇몸 깊은 곳에서 세균 샘플을 채취해 유해균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맞춤 양치, 혀 세정,
침샘 마사지 루틴을 설계합니다. 침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조정하거나 단백질 과다 섭취를 줄이는 식단을 제한합니다. 잇몸 질환이나 위산 역류가 확인되면 각과 전문의와 협진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잡습니다. 4주 간격으로 구취 수치를 재측정해 실제 변화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면 대부분 8주 이내에 60에서 80% 이상 개선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입냄새는 노화의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과정의 신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입을 탓하지 말고 나를 위로하세요. 냄새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이 바뀌며, 표정이 바뀌면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결국 입냄새 치료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냄새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봄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향기를 잃는 게 아닙니다. 몸의 향기를 다시 배우는 시간일 뿐이에요. 매일 아침 한 잔의 따뜻한 물, 부드러운 혀닦기, 가벼운 산책과 웃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노년의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향기로운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입과 마음을 함께 지켜가요.